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쉴드 IELTS의 출연형 경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IELTS의 기술,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객관식, 객관식 리딩, 아직도 리딩이에요. 33페이지에 객관식.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객관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스킬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IELTS 객관식 나오는데, 객관식은 이제 보통 이제 4개, 3개나 아니면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나 아니면 5개 이상에서 2개 고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4개 중에서 이거 내용 읽고 그 다음에 다 고르는 거예요. 근데 워낙 학교에서 이제 오지선다 문제에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에 워낙 익숙해져서 이 객관식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형 자체가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5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25번, 6번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부터 E 중에서 이 지문을 읽고 과연 어그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2가지 포인트를 고르는 문제가 리딩에서도 나오고 리스닝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 좀 언급했던 것들은 뒤에서 다시 나올 때는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답으로 적을 때 있잖아요. 답으로 적을 때 답안지에 이렇게 25번, 26번, 27번 이렇게 이제 이게 답안지라고 해볼게요. 답안지요. 그러면 만약에 C2가 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25, 26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5, 26에 C2 이렇게 적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다요.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헷갈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C2 이렇게 안 되고 이거 바꿔서 적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씩만 C2 이렇게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 객관식 문제풀이 스킬. 이거 빨리 보고 넘어가요. 자, 이건 별거 아니에요. 1번 기본적인 리딩 문제풀이 절차를 따른다.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고 한 단락 읽고 문제 읽고. 자, 그리고 2번째 문제의 질문 부분에서 키워드에 동그라미 친다. 키워드가 객관식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다른 주관식도 그렇고 다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여기 1900년대가 나왔으니까 여기 1900년대가 나오니까 이게 답 근거 문장이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이 여기도 나오니까 답 근거 문장이다.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감각, 순서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길러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객관식은 특히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How did Ross Geller feel? 로스 갤러가 느낀 거 어떻게 느꼈습니까? 자, when he heard some of the elephants has traveled so far.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어떤 어떤 elephant, 그러니까 어떤 코끼리들이 여행을 멀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로스 갤러는 어떻게 느꼈냐, 이런 내용이 나오나봐요. 이제 지문에.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걸 고를 때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칠 건데, 그러니까 지문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동그라미 쳐야 되냐, 이게 이제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어를 동그라미 치겠어요? 요 안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좀 한두 개 정도 동그라미 칠 때, 그죠? 자, 1번 로스 갤러, 2번 elephant, 3번 traveled. 정답은? 여러분, 정답이 있는 거 아닌데, 여러분 다 동그라미 쳐도 돼요. 아니면 4번 다. everything, all. 여러분의 정답은? 선생님은 물론 이제 지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elephant나 아니면 로스 갤러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로스 갤러가 지문에 어디에나 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1번은 키워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적어주세요, 여러분. 키워드는 토픽 단어가 될 수 없어요. 네. 토픽 단어. 그러니까 그 지문의 소재로 나온 것들 있죠. 소재로 나온 것들은 키워드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여기 엘리펀트가 나오니까 지문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엘리펀트가 나온다. 그죠? 엘리펀트가 나오니까 이거 보고 이 부분에서 38번이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이걸 동그라미 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이 코끼리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럼 코끼리를 동그라미 치고 여기 가면 코끼리가 어디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한 단락씩 읽어 내려간다 하더라도 코끼리가 나오면 38번이다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죠. 만약에 코끼리 지문이면.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뭐 전체 뭐 이거보다도 지문에서 정확하게 38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로스갈러가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코끼리 전문가로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좋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마다 다르다. 그게 답이었고요. 3번. 답이 될 것 같은 보기의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그 보기 중에 이제 뭔가 이제 답이 될 것 같은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부터 D 중에서 이걸 그냥 읽지 말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걸 그냥 읽지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은 어노이, 이게 화가 났다. 이제 화가 났는데, 왜냐하면 he has to follow them to Swallowski. 아무튼 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지역까지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풀 때, 예를 들면 이 보기가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 때는 이 안에서도 내가 A가 답이고 B가 답이 아닌 이유를 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있잖아요. 이 보기 안에서도. 그래서 이 보기 안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면 뭔가 따라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아니면 행복하다, 어노이드하다 이런 부분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서도 좀 캐치를 해놔야 여러분이 나중에 정답이 만약에 두 개가 헷갈렸을 때 나는 좀 A랑 B랑 헷갈리고 C, D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다 이랬을 때 이 키워드만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야. 아니면 이거 따라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B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는 게 실제로 객관식을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고 다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컨셉으로 비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인지력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커그니션을 여러분 좀 생각해야 돼요. 용량이 있거든요. 캐퍼시티가.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머릿속에 넣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지문으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답을 적는다.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를 기준으로 아까 그 질문, 발제의 발문이라고 하는데 그 퀘스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엘레펀트를 찾았으면 엘레펀트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이 때문에 답이 나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답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이 지문에서 문제의 순서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 큰 거 문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다 큰 거 문장들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 풀어나갈 때 만약에 38번이 이렇게 38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39번이 밑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38번의 답을 찾은 곳 아래쪽에 39번이 나오니까 미리 38번, 9번 다 읽어놓은 다음에 풀 필요는 없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그게 답니다. 그렇게만 객관식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잠깐 끊었다가 이게 좀 너무 짧았는데 아무튼 잠깐만 끊었다가 그 다음에 트루프루스 납기분 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죠? 트루프루스 납기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객관식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요거 마치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캠브리지 문제 객관식 몇 개 빼서 한번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선생님 말한 대로 뭐가 글의 소재고 뭐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일단 끊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